안녕하세요. 대재매수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오전 8시 53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방 지지선을 차례대로 지지 확인하는 중이고요. 지지 확인이 안 되면 이제 밀고 내려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빅테크 실체에 따른 매수 심리 움직임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고요. 먼저 자, 연봉 12개월 1년봉입니다. 이제 크게 좀 이제 추세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1봉까지 좀 순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1년봉 기준으로는 이게 작년에 생긴 연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생기고 있는 1년봉인데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내려오고, 여기 있는 대략 요 봉과 요 봉이 만나는 요 지점 거의 이제 요거를 이제 적어도 이거는 터치하고 이제 터치하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966, 그러니까 13,000이 좀 깨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13,000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 이제 깨지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일단 여기 전 저점인 12,281.25, 당연히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하러 내려오겠죠. 여기까지는 전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는 저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밀렸다가 저점을 찍고 작년에 이제 오른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저점이 이제 탄탄한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 전저점이 탄탄하다, 12,000 대략 이제 281.25인데 여기가 저점이 지지를 잘 받아준다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이 점이 지지 매수세가 제대로 안 붙어서 이게 무너지면 이제 최소한 이제 여기 있는 이 봉에 이제 이 몸통 길이로만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절반 정도는 이제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 만약에 얘가 절반 이상을 밀고 내려오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또 여기 있는 저점이 하나 있죠. 크게만 보겠습니다. 크게. 일단 요점 지금 요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구간을 이제 깨고 내려온다 하면 최대한 여기까지는 확인하러 내려오려고 했겠죠. 숏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대략 한 중간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저는 내려올 수 있다 보고요.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너무 심한 저점이다, 그럼 매수가 붙으면 이제 뭐 다시 뭐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제대로 안 붙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더 밀리느냐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무한정 물리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여기 있는 일단은 대략 12,966 그 정도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대 8,774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대략 한 중간 어디에서 그게 이제 한 10,000선 정도 될 겁니다. 10,000선이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켜주려고 엄청 애쓰겠죠. 거기서는. 그래서 현재 이제 연봉으로 치면 그다지 이제 충분히 여기까지는 내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매수세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 같고요. 이건 1년봉 기준입니다. 1년봉.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이평선, 25일 이평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좋고, 지난달에도 밀렸다가 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여기서 형성한 상태고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이평선을 다시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지 라인들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현재 보이는 가장 큰 지지 라인은 요거죠. 이제 3바닥이죠. 3중바닥. 그게 대략 이제 뭐 13,000, 뭐 13,000 살짝 이제 위 그 정도 되는 거죠. 이 3중바닥. 이제 3중바닥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이런 분위기에서 매수세가 얼마큼 충분히 이제 작동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13,000 요거 이제 3중바닥이 이제 깨진다 싶으면, 아까 얘기한 이제 연봉이 이제 크게 보면 연봉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현재 여기까지 밀렸지만, 다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상방을 보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여기 있는 25일선 주황색 이평선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밀린 상태라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한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다시 뚫고 올라간다라는 게 만만치는 않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뭐 넷플릭스를 뭐 빅테크라 보기는 좀 민망하죠. 이거는 뭐 고작 해갖고 이제 구독자 놀이하는 곳이라, 그거 무너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빅테크에는 큰 데미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랑 예를 들면 테슬라가 비교 대상은 아니죠. 실체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체. 제가 이제 그래서 빅테크 실체에 따른 매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어떤 심리를 좀 살려 놓을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마소랑 예를 들면 페북이 예를 들면 비교 대상은 아니죠. 페북 자체는 그냥 SNS 어떤 회사일 뿐인 거죠. 거기가.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뭘 만들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뭐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페북하고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무너진 거는 이 범주가 어떤 빅테크 팡주에 묶였기 때문에 심리를 좀 더 위축시킨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구분하다 보면 페북과 예를 들면 넷플릭스 얘네와 테슬라라는 당장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말하는 실체라는 거는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다각화.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라는, 물론 이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돼 있죠. 얘네는. 마소도 마찬가지죠. 뭐 소프트웨어도 팔고 있고, 얘는 거의 이제 기업 대상이지만 소비자한테도 팔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뭐 크게 이제 매출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PC 같은 것도, 노트 이제 패드 같은 것도 팔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얘네도 이제 파이프라인은 얘네보다 훨씬 이제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얘네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얘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랑 페북이 빠졌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지금 넷플릭스는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이따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2018년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그 이전의 상태 2018년 때까지. 페북하고 이제 누구냐면 넷플릭스는. 그러면 우리는 또 시장에 이제 좀 동요가 되죠. 야, 그렇다면 팡주들도 다 2018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장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가 이제 사업의 다각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런 반도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있다고, 메타버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 어떤 동력은 묶여 있는데, 어차피 이제 반도체라는 하나로 규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가 이제 돼 있는지, 그런 면에서도 넷플릭스는 또 구분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27일 한국 시간 27일 마소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소와 구글이 실적 발표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은 심리 게임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3바닥이지 않습니까? 3중 바닥에서 이제 매수세가 붙겠냐라는 거죠. 매수세가 붙어도 이게 이제 저가 매수세냐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냐, 그건 단기 트레이더죠. 그 부분들이 이제 구분할 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예를 들면 3중 바닥에서. 근데 마소와 구글 얘네가 실적이 괜찮다 하면 이제 평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실체가 있는 데들은 야, 그래도 버텨볼 만하네, 매수할 만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면 지수가 생각보다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빠지긴 빠지죠. 당연히 빠지긴 빠지는데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제 심리를 이제 도닥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소와 애플이 27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때 얘네가 마치 넷플릭스나 이제 페북의 형태의 어떤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온다 하면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크게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걸 잡아줄 게 애플밖에 없어요. 29일에 애플과 아마존인데, 애플이 이걸 못 잡아주면 애플까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실적을 낸다 해도 지수가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막아준 상태고요. 그러면 애플이 이걸 막아줄 수는 있지만 상승은 안 되는 거죠. 상승은, 지수를 이제 상승을 플러스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마소와 구글 얘네 실적과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페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뭐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페북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9일에 생기는 이제 애플과 아마존인데, 그래서 아마존도 하나의 이제 실체가 사업의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 마소, 구글, 아마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 저는 이제 돈이 이제 큰 돈이 이제 이러한 이제 괜찮은 기업으로 이제 몰리긴 하겠죠. 뭐 당장은 안 몰려도 그래도 지수가 나중에 빠져도 회복력은 좀 회복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현재 이제 월봉으로는 이런 상태고, 그렇다면 월봉이 이제 여기 3중 바닥을 깨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이런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 차원에서 계속 이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인데 12,000 대략 이제 285.75
이제 확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제대로 못 붙으면 그냥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이평선 여기죠. 대략 이제 51선 요게 이제 11,053.75 정도 나오는데, 또는 이제 이평선 요 이제 살짝 위로 보면 11,000 뭐 여기나 뭐 크게 11,000 이제 50 한 4에서 이제 그 살짝 위, 그러면 이제 그게 11,000 뭐 170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라인에서는 이제 또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제 지지가 좀 나와준다 하면 이제 반등은 나오겠죠. 그렇다고 얘가 이제 여기를 다시 이평선을 뚫고 나오는 반등이냐, 그건 쉽지는 않죠. 그 부분이. 그래서 빅테크가 근데 제대로 된 이제 마소, 구글, 애플, 아마존이 생각보다 괜찮게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온다 하면 시장 심리는 이제 불안감에서 그래도 안도감으로 좀 가면서 웬만한 지지 라인에서는 좀 잡아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잡는 거죠. 야, 더 빠지면 어떻게, 이런 느낌이지만, 더 빠지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애플 같은 거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마소를 잡던, 구글 잡던, 아마존을 잡다. 물론 현재 얘네 차트가 썩 좋은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 마소, 이제, 구글, 아마존. 얘네가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현재 모습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가이던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주봉이 여기 있는 주봉에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여기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21선과 51선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일선 지지를 못 받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좀 안 좋죠,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여기 이제 쌍바닥이죠. 여기서는 이제 현재 이제 쌍바닥 여기 요거 기준으로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당연히 확인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실체가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 실체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고요.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소형주가 예를 들면 2조짜리가 있다. 시총이 2조짜리가 있다. 지금 애플이 한 3천조 되나요? 그렇다면 중소형주 2조짜리 150개의 역할을 애플이 혼자 합니다. 마소도 그 시총으로 가면 그러니까 거의 1000개 이상의 중소형주 1000개 이상이 올릴 수 있는 거를 애플과 마소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를. 그래서 얘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쌍바닥은 이제 확인하러 올 텐데, 주봉으로 이번 주에 이제 확인하러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받는다면 여기서 이제 살짝 횡보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다시 100일선 녹색 이평선을 이제 돌파 시도할 수는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아니면 이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었다. 뭐 빅테크 실체도 별로더라 라고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거 깨고 내려오겠죠. 깨고 내려오면 당연히 여기 200일선, 그 다음에 200일선 보고 내려오겠죠. 물론 중간중간에는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각 지지 라인에서 매수세가 확 달라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세가 확 달라붙을 수 있는 어떤 그걸 줘야 돼요. 심리의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빅테크 실체다. 실적이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나스닥 선물 일봉상으로는 일단 여기 있는 이 꼬리들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단
지지선을 이제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끝냈습니다. 여기 리테스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얘가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이제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었지만 요거를 요 봉이 깼습니다. 그리고 밀렸어요. 밀렸는데 여기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이제 내려간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라인은 무너졌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무너졌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지선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지지선이 이 라인이 하나 보이는데 요거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 라인을 지금 깼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이걸 리테스트라 하는데 리테스트 지금 하는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리테스트가 끝났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도 내가 깼어 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아래를 가겠죠. 그러면 대략 여기 꼬리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 쌍바닥. 그러면 쌍바닥을 이제 깨러 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얘를 깨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리테스트 끝났어.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깨지는 겁니다. 이 자리도. 그렇다면 또 이제 아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는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을 계속 확인하면서 지지 확인 테스트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당장에 이제 보이는 큰 곳은 이곳이죠. 그게 이제 12,951.2 뭐 그 원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루에 그러면 일봉인데 이걸 다 깹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지를 안에서 버텨주겠다 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횡보 정도 하면서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큰 횡보라기보다는 뭐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니까 이제 수요일을 기다리는 횡보가 될 수도 있고요. 수요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깨진다 하면 마소와 구글 실적 발표가 이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애초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애초에 여기까지 이제 걸쳐놨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초에 빼고 여기서 걸쳐놨다가 여기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 마소와 구글이 실적이 엉망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내리꽂겠죠. 크게 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면 이제 대략 이 자리에 언저리 갖다 놓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겠죠. 이제 반등을 주더라도 이 리테스트 했던 자리에서 다시 저항을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페북이라는 게 또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제 심리적으로 또 밀리겠죠. 그리고 29일 이번 주 이제 마지막 29일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피나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대략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벌쳐지면 이제 중요했던 테슬라입니다. 얘가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렇다면 얘까지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수의 하락은 더 커지겠죠. 증폭이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실적 시즌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좀 이 게임이 좀 길게 좀 갈 수 있을 거죠. 이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50bp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것이고, 뭐 이때마다 또 변동성은 뭐 있겠죠. 뭐 해석에 따라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75bp 요거까지 또 들어온다 하면 또 한번 흔들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25bp 요것밖에 된 게 없어요. 고작 요거 하나 갖고 이만큼 떨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 실제로 반영된 건 요거밖에 없죠. 이거 갖고 하나 이렇게 떨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하는 바겠죠. 이 부분이. 연준이 원하는 바가 이런 거겠죠. 뭐냐면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를.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연준은 달랑 요거 한번 해놓고 이제 사방에서 이제 파월도 마찬가지로 씨부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플레, 자산 가격을 떨구려고 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일단 자산 가격을 떨궈 놓으면 일단은 거기서 이제 잡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돈이 대거 흡수되는, 이제 돈이 이제 대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하는 짓이 이제 요 짓이다. 연준이. 그렇다면 이제 50bp가 얘가 이제 반영된다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는 50bp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겠다 해서 지금 또 가격이 심리를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거기에 맞춰갖고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예상보다 다른 75bp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5월 5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이때 한번 또 하나의 그냥 충격이 있겠죠. 근데 이건 아니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반등은 있을 겁니다. 생각만큼이네. 근데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이제 또 이런 이제 시장에서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이 현재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마소 27일 마소 구글 실적 발표, 28일 페북인데 얘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얘는 물론 얘가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가이던 서프라이즈가 나와. 이거는 이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뭐 그러기를 바라지만, 자 29일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쌍바닥을 깨게 되면 이번 주에 확실하게 깨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자였다 하면 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를 신규 매수했던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 손실 범위는 이제 손실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고, 이제 손절을 치고 나갔다고 보고, 다만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죠.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지금 매도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겠죠. 특히 이제 중소형주는 어차피 지금 이 빅테크들이 먹여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무너지면 중소형주 지금 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빠질 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빅테크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폭이 적게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참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쌍바닥, 여기에 매수세가 붙으려면 빅테크들이 선방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부분은
자, 여기는 팡주들 구분한 겁니다. 빅테크죠. 애플, 여기 애플, 그래서 주봉입니다. 테슬라, 그 다음에 마소, 그 다음에 알파벳.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과 2020년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왜 이제 지금 빅테크 팡주들을 구분하냐면, 2018년의 고점입니다. 2018년. 요거는 2020년.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직전이죠.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자, 저점을 보겠습니다. 저점.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2018의 고점보다 2020의 고점이 높았습니다. 얘네들은. 자, 저점 또한 2018보다 2020이 저점 또한 높았어요. 이제 구글이 살짝 이제 둘 다 좀 살짝 얘네 세 개보다는 부진하긴 합니다. 애플, 테슬라, 마소,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그 다음에 메타가 이제 페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2018년 고점과 2018년이고 2020입니다. 아마존입니다. 2018년, 그 다음에 2020년, 2018년, 2020년, 2018년, 2020년.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18년과 2020년 차이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말하기 좋죠. 얘 2018년으로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 저점 얘는 깼죠. 넷플릭스. 자, 얘는 2018년 때 가격으로 갔어. 아직 이제 엔비디아는 오진 않았죠. 실적도 얘는 5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까 뺀 겁니다. 이 두 놈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더 흔들죠. 얘가 뭐라고요? 페북. 실체가 없습니다. 얘는. 사업 다각화가 안 돼 있어요. 얘가 넷플릭스. 흔들기가 너무 좋은 소재예요. 이게 2018년 갔대. 야, 코로나도 아니고 2018년 쪽으로 갔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누군가 의도된 이제 가격 하락 심리를 이제 얼어붙이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이. 어차피 얘는 2020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2020년대로 갔어. 이렇게 해도 돼요. 코로나 때로 갔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2018년을 했다라는 거는 양적 긴축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제 팡주들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도 야 2018년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논리가 이제 비약적인 논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갈 수도 있지만 그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고점이 이거 똑같은데 오른 게 없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혜를 받은 애들.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코로나 때 급등을 한 애들입니다. 코로나 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애들은 뭐냐? 걔네들은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도 코로나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또 이제 유동성 때문에 또 상승을 한번 한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상승과 상승, 그럼 상승의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상승의 모멘텀이 없던 애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오로지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의 수혜를 가장 더 많이 받는 애들이죠. 이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짧게 이제 하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차트에 이제 대응이 되는 분들은 어떤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제 매수 잡는 거, 그 중요 자리에서 매수 잡는 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차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실전 연습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큰 시드가 아닌 다만 이제 살짝 부담이 되는 시드, 너무 장난치듯이 하면 또 안 되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이 장을 몸으로 느끼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이제 기존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평단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게 빠진다 해갖고 무조건 던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이. 왜냐면 차트는 순전히 차트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얘를 갖고 이거 얼마까지 빠지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가만히 있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차트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응의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그래서 차트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지 확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가 상당히 이제 더 얼리느냐, 아니면 지금 연준이 계속 얼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25bp 한 겁니다. 25bp로 이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 하면 연준도, 그죠, 파월도 기분 좋겠죠. 하지만 이제 얼마큼 더 뺄지는 이제 파월의 손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자, 오늘도 이제 뭐 즐겁지는 않죠, 이 장 자체가. 물론 이제 인버스 잡으신 분은 이제 좀 즐거운 상태일 것이고, 항상 뭐 롱만 잡는 건 아니고 숏도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한 투자 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이럴 때는, 이런 장에서는 가끔 이런 식으로 연봉 같은 거 1년봉 하나 보시고요, 좀 여유있게 보세요. 뭐 캔들도 몇 개 없고 대충 이 정도 됐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관점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보시면 좀 더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 생길 겁니다. 단타나 이제 짧게 스윙, 이제 뭐 스윙이나 이제 스캘핑을 할 때는 작은 움직임을 보는 거지만, 그죠, 크게 보면 어차피 그 작은 움직임은 여기 티도 안 납니다, 여기에 연봉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연봉,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정도 한번 보시고, 얘가 어느 정도구나, 위치가 어느 정도,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